안녕하세요, 김교환입니다. 자, 요즘 방제 막바지 시즌에 다들 안전비행 하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KP 지수가 들쭉날쭉해서 추락이나 전파 간섭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행을 하기 전에는 안전 요소들을 잘 점검하고 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사, 프로펠러, 모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돌려보고 눈으로 보고 하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압의 변화라든가 바람,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구자기장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지구자기장 지수가 정말 교란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프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심지어 8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비행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 지작의 간섭 아니면 지작의 보정 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다들 이제 비행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자기장 교란이 어떤 현상인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 지구자기장 교란이 발생하면 드론의 비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자기장 교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지구자기장은 말 그대로 지구에 흐르는 자기장을 말하는데요. 이 지구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지자기 폭풍이 지구를 휩쓸면 지구에 있는 신호들이 교란을 받게 되는 거죠. 나사에서 공개한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저렇게 태양에서 일어난 폭풍이 지구로 날아와서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같이 크고 뜨거운 거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폭풍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작은 신호들을 다 방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를 지구에 있는 여러 관측소에서 이제 얼마나 교란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이 교란의 정도를 KP 지수로 나타냅니다. 세계 곳곳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관측소들에서 교란이 되는 정도를 파악을 해서 지구 단위로 예보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주기상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교란이 얼마나 될 예보도 내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측해서 이제 안내도 해줍니다. 우주기상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P 지수가 높은 날은 지구 자기장이 많이 교란된다는 뜻입니다. 5단계면 주의 단계고요. 6단계만 되면 금지 단계입니다. 근데 지난주 얼마나 올라갔었냐 하면요, 7이나 8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교란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론을 경험해 오면서 사실 지구자기장 교란이 심한 날들은 있었는데요. 오면 한 번 정도 6이나 7 정도 찍고 내려가서 그 순간만 조심하면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지자기 폭풍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한 2주 가까이 계속 교란이 왔었는데 그 정도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미 6에서 금지되는데 8이면 얼마나 심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KP 지수가 높고 지구자기장 교란이 심한 상태, 그럼 드론의 비행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구자기장이 교란되면 우선적으로 가장 약한 신호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드론이 비행할 때 가장 약한 신호라고 하면 GPS 신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PS 신호는 저 멀리 위성에서 우리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한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자기 폭풍 교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주기상센터 같은 이제 예보가 운영되는 이유가 바로 이 GPS의 교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GP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GPS 신호가 교란되면 저희 드론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제자리 위치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GPS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자세 모드로 바람에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구자기장 교란 지수가 좀 높은 날, KP 지수가 높은 날에는 기체가 언제든 자세 모드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데로나 날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점은 바로 나침반 교란입니다. 나침반의 경우 지구자기장이 교란되면 드론이 방향을 잡는 나침반 센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드론은 나침반 센서를 통해 지구의 북쪽을 찾게 되고, 그 북쪽을 기준으로 우리 드론이 얼마만큼 돌아가 있는지, 러더턴 아시죠? 얼마만큼 돌아가 있는지 체크한 후에 움직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진을 쭉 밀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것, 바로 나침반 센서, 지자계 센서 덕분이죠. 하지만 지구자기장이 교란된다면 지자계 센서가 검출하는 방향이 계속해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진을 계속 한다고 똑바로 밀겠지만 기체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교란되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P 지수가 높은 날에는 내가 조작하지 않은 방향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였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죠? 바로 멈추시거나 자세 모드로 전환하셔서 움직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처럼 정말 심한 경우, 요번에 지자기 교란이 8단계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단계, 9단계까지 가면은 무선 신호만 아니라 실제로 유선 통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번 8단계가 발동되었을 때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바로
조종 신호 두절입니다. 조종 신호도 무선으로 전달되는 신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력한 지자기 폭풍에 의해서 단절될 수 있습니다. 아니 태양 저렇게 멀리서 보내주는 신호인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태양 폭풍에 의해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은 영화나 아니면 게임 같은 데서, 그리고 심지어는 논문 같은 데서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은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KP 지수가 높은 날, 7을 넘어서 8, 그리고 심지어 9 되는 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이런 무선 조종 분야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교란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뭐 센서 자체가 아예 작동불능이 돼버린다거나,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EMP를 맞는 것처럼요,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자기장 교란이 심한 날, 우리가 비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서 비행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KP 지수가 높은 날이라고 지속적으로 교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날의 특성, 보통 3시간을 단위로 하는데요.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교란이 일어났는가를 표시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가 비행했던 10분, 내가 비행했던 5분, 이 정도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란은 순간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KP 지수가 높은 날은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계속 명심하면서 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GNSS 신호, GPS 신호 같은 위치를 지정해주는 신호가 교란되어 을 때는 신호가 아예 끊기면 오히려 자세 모드가 돼서 조종하기 편하시겠지만, 치가 이상한 곳으로 인식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자세 모드로 비행 모드를 변경해서 조작해 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괜히 저희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교란된 GPS 신호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구자기장 교란이 심한 날에 기체에서 지자계 캘리브레이션,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체의 FC나 기체마다 좀 상이한 방법으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거든요. 요거는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해당 기기에 맞는 방법으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 신호가 두절될 때를 대비해서 조종기 신호 페일세이프를 잘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페일세이프라는 거는 조종기 신호가 두절되었을 때 기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KP 지수가 심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 리턴 투 홈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호버링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KP 지수가 높은 날에는 비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KP 지수 비행 전에 어떻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초창기에는 우주기상센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매일매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재나 내일 것까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 바로 JC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드론플라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드론플라이 앱은 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앱인데요. 저희랑 상관없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어플이고요. 저희가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구 자기장 지수 확인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석 모양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예보라던가 그리고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바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 지수를 보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비행의 위험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지구자기장 교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이면 비행을 삼가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본인 실력을 믿고서 할 수 있는 비행이 아니거든요. 드론은 센서에 의존하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잘못이 아니지만 얼마든지 드론이 오작동되어 추락하거나 인명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비행을 하셔야겠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수동 모드, 자세 모드 등으로 전환하여서 최대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꼭꼭 이런 사항들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나 추가로 드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전비행하세요.